안녕하세요. JD 부장구세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산타랠리 시작, 주가는 지금이 가장 좋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2023년 11월 JD 부장구세 29기 공지를 합니다. 강의 접수일은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1일 시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간 주식 강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 부장구세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마켓워치 10월 CPI 둔화에 안도랠리 주가 채권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37%, S&P 500 지수가 1.91%, 다우존스 지수가 1.43% 급등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산타랠리 시작, 주가는 지금이 가장 좋다. 어제 나스닥의 상승이 1등 공시는 미국 10월 CPI입니다. 지난달 3.7%보다 둔화했고 예상치인 3.3%보다 낮은 3.2%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석유 가격이 급락한 덕분입니다. 그 외에도 항공료 0.9%, 중고차 마이너스 0.8%, 신차 마이너스 0.1%, 원자재 마이너스 0.4%, 교육 마이너스 0.2% 등 다른 주요 카테고리에서도 모두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주거비도 겨우 0.3%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제는 CPI 2% 시대가 눈앞입니다. CPI가 2%대라면 연준이 원하는 물가 2%가 됩니다.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야 하고 오히려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이제는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10년물 미국채 금리는 4.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떨어지자 러셀 2000 지수가 폭발했습니다. 하루에 무려 5.39%나 오른 것이죠. 높은 금리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파산의 우려가 있었는데 금리가 떨어지니 지역은행 주식 또한 오르고 있습니다. CPI 떨어지고 고용률 떨어지니 이젠 연준이 12월에 금리 올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주가를 짓눌렀지만 이제는 모든 위험이 사라진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산타랠리 시작일까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중이지만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장악해 나가고 있고 확전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기 이후에 세상을 준비하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우디가 확전을 꺼려합니다. 파월도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을 눌러줬지만 이젠 객관적인 모든 지표가 주가 상승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인가? 제가 보기엔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의 상승폭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호재가 나타난 즉시 반영 중에 있기 때문이죠. 물론 계속된 호재가 이어진다면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주식 100%를 들고 가지 않는다면 아마도 포모가 심할 수 있습니다. 서브이슈입니다. 한국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 MT 리포트 사기 범죄율 1위 한국 땡땡하면 당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중 가장 높은 발생 건수가 절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2015년 절도에서 사기로 범죄 발생 건수가 역전된 이후 지속적으로 사기 발생 건수가 절도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유난히 사기가 많을까요? 그중 제도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소위 민사의 형사화입니다. 이것은 민사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형사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가 안 갚는 것은 민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가 안 갚는 것을 고의로 속였다고 하면 사기죄로 거는 것이죠. 왜 사기죄로 걸까요? 민사소송은 오래 걸리고 본인이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는 검사가 사건을 알아서 찾고 수사기관이 나서면 증거 수집도 쉽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자소송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형사고소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2010년서부터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 다음 사기 등에 관한 형사고소가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기가 많이 늘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에 기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친구 사귀기가 힘듭니다. 일본은 10년 동안이나 같이 근무한 직장 동료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혼내 닷대마의 문화도 있습니다. 남에게 쉽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친구를 만드는 일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술 한잔 먹고 형 동생 하면 바로 친해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같은 비즈니스가 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 먹고 형 동생하고 친해졌다 다음날 다시 보면 쌩합니다. 중국의 관시는 그렇게 하룻밤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관시란 수십 년의 동고동락을 통해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처음 만나면 나이로 형 동생으로 서열을 정하고 밤새워 술을 마시면 다음날서부터 친해집니다. 여기에 말까지 놓으면 바로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남을 쉽게 믿는 편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큽니다.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기 전까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섬나라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서 쳐들어오지 않고 자신들끼리 분열해서 싸웠던 것이죠. 일본에는 욕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욕을 하면 바로 사무라이가 칼로 베기 때문이죠. 그래서 욕의 숫자가 한국보다 절대적으로 작습니다. 한국에서 욕을 하면서 싸울 듯하다 주변에서 말려서 그만두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나라든 일단 틀어지면 욕을 하기보다는 남자들끼리는 주먹서부터 오갑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만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일본의 인간관계입니다. 이런 일본과 같은 저신뢰 사회에서는 사기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믿음이 생겨야 사기를 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북경 정도까지 가야 산이 보입니다. 그 아래는 대부분 평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끝없는 지평선이 보이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중원을 먼저 차지하는 자가 천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끝없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왕조는 항상 농민이 도적대가 되어 반란을 일으키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명나라의 태조 주원장도 홍건적이라는 도적대 출신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끊임없는 자기 분열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두 나라와 반대로 끊임없는 외침을 받았습니다.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중국과 일본에게 지속적인 외침을 받은 것이죠. 따라서 한국은 안에서 뭉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면서 이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죠. 내 집이 아닌 우리 집, 내 학교가 아닌 우리 학교입니다. 이것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 마누라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내 마누라지 우리 마누라입니까? 한국에서 우리는 아워라는 사전적인 뜻 외에 울타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사실 내 편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은 내 편으로 싸웁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한국인의 정이 발동을 합니다. 그러나 내 편, 반대편이라고 생각하면 차별을 하게 되죠. 한국의 우리라는 인식에는 외침에 의한 안으로의 뭉침도 있었지만 유교의 영향도 무시 못합니다. 전국시대 이후에 일본에는 유교가 들어왔지만 유교가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학문이었지 조선처럼 유교 털레번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명나라가 멸망한 후 청나라가 중원을 잡고 천자가 되자 자신들이 소중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이제 중국이라는 뜻이겠죠. 즉 오랑캐인 청나라는 천자가 될 수 없고 명나라의 유교 전통을 이은 것은 조선 자신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조선은 명나라 멸망 후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일제시대가 되어 일제가 막을 때까지 지냈습니다. 유교는 어떻게 법가를 이기고 한국과 중국의 주류 학문이 되었을까요? 백성을 법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형벌을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움이 없다. 백성을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규정하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자연히 선에 이를 것이다.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요 한마디가 유교를 정의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으로 다스리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걸리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범죄를 막으려면 굉장히 많은 CCTV를 달아야겠죠. 그러나 범죄는 나쁜 것이라는 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박히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에 관한 가설 중 하나가 자기 가축화입니다. 옛날에는 현재처럼 CCTV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범죄를 형벌로 다스리려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 덕과 예라는 소프트웨어를 심어 놓으면 굳이 많은 CCTV가 필요가 없죠. 스스로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유교를 국교화하고 충과 효를 강조하며 밤낮으로 백성들을 달달 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피통치자가 스스로 왕에 충직한 신민이 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이해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쟁이 나도 사무라이라는 전사 집단이 싸우고 농민은 그대로 농사를 짓습니다. 어차피 농민은 누가 윗대가리가 되었던 간에 세금만 내면 끝입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농민들이 의병을 일으켜 싸웠고 게다가 노비까지 나서서 싸웠습니다. 노비는 사실 신분제가 무너지면 더 좋은 세상이 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면천을 구실로 노비를 전쟁터에 내몰기도 했지만 일본인만의 상식으로는 이해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시 일어난 정유 재란 때는 민간인을 무차별 삭살합니다. 어차피 일본으로서는 전쟁의 용병으로서 조선인을 내세워 명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귀무덤, 코무덤입니다. 일본의 외침에 조선인 모두가 저항한 것은 일본은 유교가 없는 문화 후진국으로 본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랑캐에게 지배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이 조선인들 사이의 의식에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유교의 영향입니다. 한국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입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는 말에 딴지를 걸면 안 됩니다. 수업 시간이 길어질 뿐더러 선생님에게 욕을 먹고 다른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학교 다녀오면 아이들에게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묻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학교에 다녀온 아이들에게 오늘은 어떤 질문을 했냐고 묻습니다. 반론 없이 주입식으로 학습한 결과 한국인은 오로지 믿고 따르는 것이 학습화되었고 생활화되었습니다. 부장형은 남을 의심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남을 믿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믿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깁니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의 부작용은 권위로 누르면 더 사기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면 좋은 학벌, 많은 부, 좋은 가문, 높은 계급 등을 가진 사람의 말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은 자신을 좋은 학벌, 많은 부가 있다고 뻥을 치고 사람들을 권위로 눌러 자신을 믿게 하고 이를 통해 돈을 편취합니다. 또한 한국에 많은 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기에 당한 사람들은 주로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주입식 교육, 유교적 가치관, 우리 편 등이 어우러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으니 벌어진 일입니다. 오히려 전문직과 같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사기에 더 잘 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많이 배웠다는 것은 그만큼 유교식, 주입식 교육을 잘 따랐다는 얘기이고 더 쉽게, 더 좋은 학벌, 더 많은 부의 권위에 짓눌린다는 얘기입니다. 서울대에서 A+를 받는 방법은 수업 중 교수의 농담까지 적어 완벽하게 교수의 말과 동일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한국에서 좋은 학벌,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남의 말과 행동을 완벽히 따라하도록 트레이닝 받은 사람의 끝판왕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에서 사기 사건이 유독 많은 이유는 법과 제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유교적인 가치관, 주입식 교육, 의심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만약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더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넣은 집에 전세가 빠져나가 돈이 필요한데 3억 원만 내가 빌려줄 수는 없냐, 이렇게 역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러면 돈 빌려달라는 전화 다시는 안 합니다. 돈 안 빌려주면 사이가 틀어지는 한국의 정서상 이 방법이 제일입니다. 돈 빌려주면 친구 잃고 돈 잃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마이너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의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지금까지 산타랠리 시작, 주가는 지금이 가장 좋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